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오늘 1.6% 빠졌습니다. 자, 3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하락세로 따지면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자, 어저께는 4% 정도, 3.9% 하락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1.6%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5%가 빠졌습니다. 시장보다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시장이 1.5% 빠졌는데 뭐 종목이 1.6% 빠졌다는 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시장보다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도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다가 남겼었던 이야기는 한 가지죠. 두산에너빌리티를 볼 때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무조건 체크를 하자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겠습니다. 두산 그리고 우리기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거래가 훨씬 더 많이 터지고 있는 것은 맞죠. 원래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주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에도 먼저 상승을 했어요. 즉 이쪽과 이쪽 우리기술 있잖아요. 이쪽이 대장주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두산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 둘을 밀어 올리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당장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고가 돌파 구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과 SMR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된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요, 원전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나 성장 전망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세가 선행되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사전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급등한다고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두산, 그렇죠. 두산이 먼저 강세를 보였고 관련된 종목인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큰 폭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 지금 전기 부족 사태를 포함해서 그렇죠. 전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소모량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시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물론 뭐 앞으로 그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차가 지금 전기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큰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전기 부족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 부족하다는 뭐 그때 당시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가 도래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작년부터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다음 타겟이 뭔가를 봐야 되고 그건 원전, 전기 생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친환경 에너지.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그쵸? 요거는 제가 뭐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것 때문에 좋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어떻게 돼요? SMR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움직이는지예요. 그건 앞에 좋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보세요.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먼저 올랐죠.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상황 딱 나오고 나서 HBM 부각시키고 SK 하이닉스 갔죠. 그러면서 따라 올라간 게 뭐죠? 한미반도체.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제2의 ASML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지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그렇죠? 그 TC 본딩 듀얼 타이건가 그래요. 그 장비가 없으면 아예 HBM 그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아예 못 통과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미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전기 부족, 변압기, 그렇죠? 이것뿐입니까? 효성중공업,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효성중공 엄청 강하죠. 오늘 시장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효성중공 1.3%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무탄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전기 부족 사태에서 전기 수요, 전기 공급 자체를 늘려야 될 상황이 왔는데 여기서 탄소 배출을 유지하거나 낮추면서, 그렇죠? 대략 그 평균적으로 보면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다 만들겠다고 각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럼 대안이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리고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데입니다.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의 피어는 어디예요? 뉴스케일 파워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딱 가격을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주식 왜 합니까? 돈 벌라고 하죠. 자, 보세요. 태성입니다. 뭡니까? 오늘 25% 상승해서 끝났죠. 근데 제가 시가의 공략이 들어갔죠. 근데 5월 24일 날 11%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오늘 또 25%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쵸? 무조건 돌파하는 구간, 이때 공략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내가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건 돌파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뭘 만들어요? 매수 타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쵸, 확인하고 매도를 하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제가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태성, 아까 전에 보셨죠? 25%. 그리고 펌텍 코리아, 이거 뭐예요? 화장품. 그쵸? 여기 보세요. 펌텍 코리아. 자, 보세요. 오늘도 5% 신고가, 고가 돌파 구간 이렇게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는지라 여기 소통방에다가 공유를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진 뷰티. 자, 내용 보시면 이거 제가 분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어제 종가 매수, 오늘 시가 하락 쭉 갔다가 창 막판에 상승, 매도. 그쵸? 대략 10, 거의 한 5% 정도? 그 정도 수익에서 끝났습니다. 단타,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부분도 돌파하는 구간에서 진행이 돼요. 내가 올라가는 상황을 딱 보면서 1에서 2%, 3%, 4%막 이런 식으로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매매를 하거나, 이거는 재능의 영역입니다. 전 이쪽으로 내가 한두 번 매매 오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지만 내가 이걸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번다고, 그쵸? 정말 극소수의 이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고 이거랑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종목군에 대한 변화는 없다. 단타도 이런 종목군에서 그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어떤 식으로 돌파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고 어떤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지를, 그쵸?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 이렇게 구독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공부하시고 배우세요. 그쵸?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같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계좌 인증을 한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좌 인증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누구야 떠들 수 있지. 나 한 달 전에 이 얘기했는데 지금 가잖아.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14%씩 이렇게 수익 내는 부분, 아까 전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거 보면 75%씩 실전 계좌에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원전에 대한 대안이 없다. 근데 그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쵸? 자,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적 이미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주가 더 못 가요. 왜?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되니까. SK텔레콤, 그쵸? 자, SK텔레콤 어때요? 돈 잘 버는 거 다 알고 있죠? 이익률도 높아요.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근데 주가 안 올라요. 왜 그럴까요? 성장을 못하니까. 그렇죠. SK텔레콤이 지금 한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이죠. 통신사 점유율을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35% 정도는 KT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는 LG에서 가지고 있겠죠. 이걸 보면 됩니다. SK에서 KT 거를 10% 갖고 온다. SK에서 LG 거를 5% 갖고 온다. 그럼 15% 늘어나죠. SK에서 점유율이 65%까지 늘어나죠.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KT하고 LG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점유율이 올라가면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쵸? 전화기도 비싸게 판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근데 그 그림은 숫자로 찍는 실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실적, 숫자로 찍는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삼양식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것조차도 실적이 나오고 상승을 했지만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폭의 상승폭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까지,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우리기술의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다. 보세요. 두산 어떻습니까? 14.7%. 그쵸? 이런 식으로 5월달에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돌파 구간에 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기술, 자 어떻습니까? 어저께 매도를 했고요. 오늘까지 했으니까 이제 눌림목 거치고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과정을 만들겠죠. 근데 매수한 구간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수익 구간. 그쵸?
아니 돌파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쵸? 가격대를 보고 나서 매매하는 원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모두 다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는데 그 원리에 대한 부분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시키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실시간 타점 그렇죠.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잘 알아먹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돌파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내가 봐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